네, 들으신 것처럼 병원 치료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하루가 지나도록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거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들으신 것처럼 지금 김길수 27시간째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도주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요약이 되는데요. 그 네. 이유 자체가 처음부터 사실은 이 도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정확히 갖고 그 준비를 나름대로 좀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 이번에 그 구속된 그 사안 자체가 네. 소위 말해서 이제 특수 그 강도 이제 혐의였는데요. 그 SNS 등을 그 통해서 환전을 싸게 좋은 값으로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 그 나타난 피해자에게 이 스프레이로 이제 뿌리는 이런 행위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한 50일 정도 경기도 호텔 등에서 이제 숨어 있었는데 네. 이때 사실 검거되었던 것이 그 CCTV 추적을 통해서 검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본인도 그 CCTV에 대한 상당한 그 경계심 내지 피하려고 하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도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그 CCTV가 이 도심 곳곳에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원이 그 특정된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CCTV 추적을 통해서 그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사실 빠른 시간에 검거가 되는데 지금 도주하는 그 방향 자체가 서울 도심보다는 그 경기 그 북부 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도심보다는 중간중간에 CCTV가 없는 곳도 많이 있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동선 추적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 이러한 그 지연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세 번째는 또 다른 뭐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지금 도와주는 원조를 제공해주는 이 특정인이 예를 들면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안착할 장소를 선택을 해서 그곳에 안착을 했고 그 다음에 혹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제3자의 뭐 차량 등을 이용한다고 하면 네. 아예 그 동선 추적의 대상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검거가 상당히 그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과거의 그 사례 등을 보게 되면 이처럼 이제 그 병원에 외래 진료를 빙자해서 도주한 경우 보통 하루 안에 검거되는 것이 그 보통인데요. 예. 초기에 검거가 되지 않으면 이제 장기 이렇게 은닉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과정도 얼만큼 도피 자금이 마련되어 있느냐, 얼만큼 이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과 지금 그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적극적인 또 시민의 그 제보도 함께 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연합뉴스 TV 등을 통해서 혹시 가능하면 이런 제보자 여러 모습도 조금 변형해서 예.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변장을 하거나 변작을 하는 뭐 이러한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지금 상당히 그 도와주는 이러한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검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마지막 동선이 경기도 양주거든요. 여기에서 친동생을 만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나서 어떤 얘기를 좀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도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가 친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인 것이죠. 네. 뭐 지난번 그 김봉현 뭐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누나가 일정한 역할을 했고 뭐 조카가 뭐 일정한 역할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양주에서 이 동생을 만나서 아무래도 그 도피에 관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친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도피 원조죄 등의 친족 특례가 있거든요. 사실 그 처벌이 그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가능성은 이제 있지 않느냐. 여기서 예를 들면 도피 자금을 도와준다든가 네. 특정적인 은닉 장소를 소개를 해준다든가 또는 제3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든가 이것과 그 관련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양주에서 그 동생을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까 네.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그 도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자신이 상당 부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 이것이 바로 그 지리적 자신감이 있고 연고감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일정한 은닉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을 만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의정부 뭐 양주라고 하는 이 장소는 네. 이 그 김길수가 평상시에 주요한 활동을 했던 또 이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 경기 그 북부 중심으로
지금 도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길수 도주를 도운 여성은 법인 도피 혐의로 입건이 될 예정인데 이제 범인 도피를 이제 도와주는 과정에서 10만 원을 또 주고 해당 여성은 근데 사전에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 여성에게 예를 들면 안양에서 그 네.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통해서 처음 연락을 한 이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성의 그 번호를 암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상당 부분 그 친분이 많이 있고 이렇게 번호를 암기할 정도가 됐던 그 사회적 맥락인지 무엇인지 뭐 이것을 그 근거로 해서 이 여성을 중심으로 한 지인 관계에 대한 이 수사도 함께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이 여성 당사자는 처음부터 함께 공모를 하거나 뭐 계획을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이제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화를 이제 받았으니까 택시비를 제공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그 필요한 도주 자금이라고 할까요? 뭐 그것을 아마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그 전화번호까지 암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뭐 혹시 그 과거에 어떤 일을 함께 했을 때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번호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여성과 관련된 일정한 사회적 관계의 자들도 예. 이 그 김길수에게 일정한 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 이 경찰에서는 추적 수사에 있어서 연고지 수사의 하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길수가 병원을 과연 어떻게 탈출했는지 이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아무래도 주변에 인력이 많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그 법무부 그 교정본부에 네. 개호의 실패다라고 일단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김길수가 구속 영장을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 사실상 지금 이물질, 지금 뭐 숟가락 어느 부분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을 삼켰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내가 탈주와 도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마음속에 공고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사실상 이런 유사한 사례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도주하기 위해서 손톱깎이를 삼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는 그 칫솔을 뭐 삼키기도 하고요. 또 훔친 이런 목걸이를 삼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삼키게 되면 복통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그러면 교정 당국에서도 응급 진료 또는 일정한 외래 진료를 허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이용을 해서 창문을 통해서 도주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법무부 교정 당국에서도 이와 같이 외래 진료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와 같이 도주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사실 예상을 할 수도 있고 해야 됐었던 것 같은데 이른바 그 보호 장비라고 하는 이 한쪽 수갑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화장실 사용하는 그것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구실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뭐 용변 등의 뭐 처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풀어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전에 그 화장실의 창문이라든가 출입문이라든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지금 그 개호 인력이 2인 이상 아마 동행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밀착 개호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상 그대로 그 방기를 했다. 이런 점에서는 개호의 실패다. 이러한 비난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네. 더군다나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김길수가 사라진 그 시간이 아침 6시 20분이었는데 네. 실제 지금 신고한 시간은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한 7시 30분경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분가량, 무려 1시간가량 과연 이제 무엇을 했느냐 이러한 문제도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신고를 했으면 사실상 지금 이 안양 일대에서 특정 역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빨리 추적 수사가 이루어졌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조기 근거도 혹시 가능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측면에서 네. 개호의 실패에 병행해서 보고의 지연 같은 뭐 이런 문제도 또 지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으로 이물질을 삼켰을 때부터 도주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이제 도주의 목적을 밝혀야지만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지 그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한다면 형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도주를 감행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길수의 이제 범죄 경력이 그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아직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과연 뭐 다른 전과 경력이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실형을 살았던 것인지.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그 교도소에 갔다 온 이런 입장에서는 또 다시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꼭 도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이 그 특수 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특수 강도는 중형을 면치 못하는 이런 범죄임을 본인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지금 상당 기간 수년 동안 이 수용 생활을 할 것이다. 이것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권력의 그 회피 같은 목적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되고요. 또 뭐 일부의 뭐 시각에서는 혹시 그 특수 강도로 이렇게 신고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와 보복의 또 목적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봄직한데 지금 일단 지금 그 도주하는 그 방향 자체가 경기 그 북부 지역인 것을 보면 지금 그 신고를 했던 그 장소 자체는 그 서초동의 잠실 인근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뭐 그 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도주를 한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요약하게 되면 이 공권력 소위 감금 도주 즉 그 행형에 대한 복역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기본 도주를 해야 되겠다고 동기가 생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길수와 관련된 내용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남현희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공범이냐 아니냐 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떤 얘기를 좀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상당 액수 그다음에 많은 그 피해자 네. 그리고 그 전청조 씨가 이를테면 지금 그 남현희 씨를 이용을 많이 한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혹시 또 일부에서는 이른바 그 경제적 그 공동체가 그 아니겠느냐 또 인지적 뭐 동맹을 맺은 것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남현희 씨가 사실상 이것을 알고도 암묵적으로 묵인했다고 하면 이제 공범에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뭐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좀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객관적인 이제 증거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마치 이것은 성폭력 그 피해자한테 아니 당신이 그 성폭력에 대한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런 입장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기 때문이죠. 또 마찬가지로 뭐 전세 사기 그 피해자 입장에서도 아니 그것을 다 꼼꼼히 확인하지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입장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쪽을 일단 뭐 두둔하고 한쪽을 비난하기보다는 과연 이제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전청조 씨의 이른바 그 사기 수법은 평균인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이 수사 업무를 많이 했던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사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상당히 그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동정심에 호소를 하면서 또 이른바 포장지 효과라고 하는 거죠.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를 상당히 규모가 크고 정말 믿을 수 있게 이렇게 그 작동하는 그런 기술이 뛰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호원을 3명 이상 뭐 동원을 한다든가 더군다나 그 성정체성과 그 관련된 것과 관련돼서는 자신의 유년 시절에 이렇게 사진을 그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정말 그 이 여성 아이라기보다는 또 남성 아이처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뭐 더군다나 이 자신의 일정한 신체 그 부분 자체도 과감하게 이렇게 수술을 응하는 뭐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 그 진정한 마음을 얻는 데는 상당히 그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많은 그 피해를 내는 지금 15명 네. 피해자 19억의 상대에 해당되는 지금 편취액이 지금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것은 증거로서 판단을 그 해야 될 그 문제다. 즉 그 남현희 씨와 관련된 공범 관계에 그 있어서는 일방을 이렇게 그 두둔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피해자인데
갑자기 또 가해자로서 이렇게 또 비판을 받는 뭐 이거 증거 없이 말이죠. 이것은 조금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남 씨는 지금 자신이 선물 받았다라는 고가의 차량, 뭐 보석, 시계 같은 것들을 경찰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걸로 결백이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이제 피해자이고 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이제 그 선물 같은 것에 지금 같이 네. 이익을 그 공유하는 이러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본인이 원치 않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것을 그냥 이미 제출했다라고 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혹시 공범 가능성이 소거되거나 뭐 이런 것은 이제 아닐 수가 있죠. 더군다나 지금 입장에서 혹시 이와 같은 상태를 알면서도 방조를 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혐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그 남현희 씨가 또 달리 운영했던 다른 이 펜싱 학원이 있는데 네. 여기에 그 학원의 이 통장의 수익금 자체는 남현희 씨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또 본격적인 그 활동은 사실상 그 전총조 씨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 이 사항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용인을 했다. 이러한 이제 방조범의 혐의 자체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벤틀리라든가 고급 가방이라든가라고 하는 것을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했던 만약에 공범관계를 한단 말이죠. 그 사기의 기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는 피해자이고 전혀 행위적 기능 분배 처음부터 전총조와 함께 모든 이와 같은 편취 행위를 기획하고 꾸미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상징적 제스처의 의미에서 이 수사기관에 이것을 이미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네, 이번 사건이 지금 사기 혐의 외에 얽혀 있는 또 사건이 있습니다. 전청주가 남 씨 조카를 폭행한 사건, 그리고 펜싱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인데 이게 전체 사건의 좀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글쎄요, 뭐 그것부터 풀어야 된다고 하는 뭐 입장보다는 네. 왜 이 남현희 씨가 이 전종 씨에게 이렇게 끝없는 신뢰를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단초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사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남현희 씨 펜싱 학원의 그 코치가 이 수강생 미성년자 2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성추행 또는 그 성폭행을 했던 이런 혐의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이 남성 코치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됐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총조 씨가 이 사건을 일정 부분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그 남현희 씨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이런 점들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전총조 씨가 나쁜 의미에서 일정한 공헌을 한 셈이죠. 이 사건을 이렇게 조금 무마 아닌 무마, 축소 아닌 축소를 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이것이 그 신뢰 관계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니겠는가? 그리고 혹시 이 사건도 또 다른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그 공소권 없음으로 이 남성 코치는 결국은 이제 종결되었지만 혹시 이 성폭행, 성추행 과정을 방조하거나 또는 지금 그 알려진 보도에 의하면 그 이 전총조 씨가 이 피해 그 학생 한 명을 이 사건을 그 무마하기 위해서 차량 안에서 뭐 협박을 했다,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도 또 있고요. 또 그 남현희 씨도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떡볶이를 뭐 사줬다라고 한다면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또 방조범의 또 다른 혐의는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커다란 사기 사건의 뭐 핵심적인 뭐 근본적인 이 사건의 실마리라기보다는 이 남총조 씨와 전총조 씨와 남현희 씨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신뢰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사안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약 관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성균 씨가 어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마약 관련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없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성균 씨의 지금 태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좀 특이하다고 뭐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물론 팬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송구하다라고 하는 언급하지만 마약을 투약을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이제 표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은 사실상 이성균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공적인 방어 전략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투약을 했고 그다음에 투약한 양, 그다음에 시기, 장소 이것에 대한 그 입증은 수사기관의 그 몫인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과거에 했거나 또는 지금 제출한 모발만으로는 이 감정의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어느
시기 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수사기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면 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그도 그럴 것이 일단 그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네. 그 국과수의 이 모발 정밀 검사에서도 역시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모발 그 길이 등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특정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8개월 정도까지는 안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결과인데 그 얘기는 8개월 이전에는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그 모발 이후에 그 신체의 그 다른 채모에 대한 감정 분석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결과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그 박유천 씨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부인을 했지만 모발이 아닌 다른 채모를 분석해 봤더니 이것은 양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양성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입장에서 굳이 먼저 이성규 씨가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방어적 전략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네, 한편 권지용 씨도 내일 경찰에 출석을 합니다. 우선은 마약 투약을 한 적이 없다,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성규 씨하고는 이제 좀 전략을 이제 달리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완전 부인 이제 그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수사 과정은 상당히 그 이성균 씨와 그 동일했죠. 그 강남 모 유흥업소의 첩보에 그 근거해서 그리고 지금 마약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의사가 동일합니다. 즉 그 이성균 씨한테 제공했다는 의사와 지금 이 지드래곤에게 제공했다는 의사가 그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제3자의 제보 진술은 이제 분명한데 그 이 역시 아마 정말 안 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아마 그 본인은 알고 있겠죠. 그런데 뭐 시기적인 특정이 좀 어렵다고 혹시 예상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뭐 방어 전략으로서 자신은 이제 혹시 나중에 양성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지드래곤 씨의 그 얘기처럼 전혀 그 투약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이 역시 결국은 이제 과학적 증거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